안녕하세요, 베리드입니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를 재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면서 수확량까지 늘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농장에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을 하면서도 많은 수확량까지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로 깜짝 놀랄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걸음을 떼보도록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부분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넘겨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 멋진 과일을 수확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음 식재를 하실 때 내 농장 면적에 어느 정도의 나무 수를 식재할지, 그리고 그 식재 간격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식재된 수량과 간격 등이 여러분들 농장의 과일 품질과 수확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을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개인별로 각각 농장 규모에 따라서 얼마나 올바른 나무의 수량과 식재 간격 등이 유지되어 식재를 하셨는가요? 좋은 품질의 과일 생산과 수확량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반드시 살피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배 기술을 동원을 해서 관리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과일 생산과 수확량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변 분들을 따라서 무작정 식재를 하시거나 막연히 앞뒤 간격 얼마 하는 기계적인 고정식으로 내 농장의 주변 여건을 따지지 않고 간격 식재를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식거리. 이제는 주변 사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나무 심는 간격인 제식거리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과수의 제식거리는 4가지 조건에 따라 그 심는 거리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과수 분류학상 어느 종류에 속하는 나무인지, 그리고 외야성 대목인지 교목성 대목인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정지와 전정 방법에 따라 그 제식거리가 달라지게 되며, 이와 같은 3가지 종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내 농장에 식재할 내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다시 나무 심는 간격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나무의 입장이 아닌 농부의 입장에서 농장의 나무의 수량과 식재 간격을 정해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정해진 것들은 농장을 경영하면서 쉽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앞뒤 간격 얼마 하는 식으로 식재하는 것도 절대 안 되지요. 블루베리를 예로 들자면 농장에 식재를 할 때 적정한 수량이나 간격이 일방적으로 얼마라는 식보다는 품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배 방법이 화분 재배로 할 것인지 두둑 재배로 할 것인지, 여기에 내 농장의 통풍 상태나 주변 환경 등을 모두 따져서 고려가 되어서 식재할 수량과 간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상의보다는 정확한 전문가에게 올바른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과일을 크고 품질이 좋게, 더군다나 수확량까지 많게 수확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면 이 항목은 어렵더라도 정말 여러 번 숙지를 하셔서 달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제식 간격은 모두 잊어버리시고요. 블루베리를 포함한 모든 과수의 과일 품질이 좋은 상태로 다수확을 하려면 학문적 용어로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것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요. 이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것을 쉽게 풀어보면 나무의 잎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서 많아지면 광합성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나무의 호흡은 증가를 해서 과일의 품질을 저하시키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상의 광합성을 확보하고 호흡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가장 최적의 잎의 상태를 말한다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나무가 어렵게 비축한 양분을 호흡으로만 소비해버리고 더군다나 광합성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과일의 품질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를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정으로 가지를 잘라 일정량 잎의 수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의 품질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과일 품질을 올리고 수확량까지 올리려면 전정만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최적 연면적 지수에 도달하게 해주어야 최상의 과일 품질과 많은 수확량이 확보가 되는데, 이 최적 연면 지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이 세 가지 조건은 바로 나무 간의 간격인 제식 밀도와 나무의 높이인 수고율, 그리고 나무의 면적인 유효경적이라는 것이 바로 최적 연면적 지수를 이루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를 재배하면서 동일한 면적의 블루베리나 기타 나무의 식재 수량을 적게 심을수록, 즉 나무의 수를 적게 심을수록 나무 용적을 증가를 시켜서 나무가 커지고 우량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리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식 거목 재배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아직 이 방법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내 농장 면적이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평에 블루베리나 나무를 100그루 심는 것보다 30그루나 10그루를 심게 되면 나무의 면적이 커져서, 즉 나무가 웅장하게 커지기 때문에 멋진 과일이 생산된다는 말인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학적이 아닌 상식적으로만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동일한 면적의 나무 수를 적게 심었을 때 좋은 품질과 많은 수확량이 되는지 상식이 아닌 학문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꼭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나무는 단위 면적당 식재된 수량이 많을수록 초기 수량이 많아서 4년생부터 11년생까지의 누적 수량은 300주 식재가 40주 식재에 비해 수확량이 2.4배,
2배 이상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블루베리를 예를 들자면 4년생부터 11년생까지는 블루베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연생이라고 보겠지요. 그와 같은 이유는 첫 번째로 수관 용적이 60루베인 큰 나무는 1루베당 28개인데 비해 수관 용적이 20루베인 작은 나무는 오히려 40개로 작은 나무일수록 착과 수확량이 많음을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 크기에 따른 무효용적과 유효용적의 관계도 변하게 되는데요. 실질적 결실이 가능한 유효용적 부위는 외부 광선의 50%가 도달되는 범위인데요. 여기서 무효용적이란 쉽게 말해서 쓸데없이 덩치는 큰데 과일 결실이 되지 않는 면적을 말하고, 유효용적이란 이와 반대로 나무는 비록 작지만 과일 결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적을 말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번뜩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농부 입장에서는 한 그루 나무에서 당연히 수확량이 많은 유효용적이 커져야 되겠죠. 나무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유효용적이 되는 범위가 있는데 나무의 높이는 1.5에서 2.4m 정도이고 나무의 폭은 1m 범위 정도가 유효용적이 가장 좋은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블루베리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블루베리 성목이라고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은 블루베리 7, 8년생이 나무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되고 크기가 1.5에서 2.4m 이내로 되어 있다면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 정도 크기가 유효용적, 즉 결실량이 많은 나무의 크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도의 크기가 돼야만 햇빛이 나무의 내부까지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해져서 그로 인해 나무 중심부까지 많은 결실이 잘 되므로 수확량이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나무가 방금 말씀드린 크기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리고 폭도 넓어져서 웅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는 웅장하고 멋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실수를 재배하신가요? 아니면 크고 멋진 가로수를 재배하시는가요? 왜 웅장하고 큰 것만 찾으시는지요? 나무가 이보다 커지게 되면 많은 나뭇가지와 잎 등으로 인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무효용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결실이 없는 면적만 늘어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크게 키운 분들은 무효용적을 줄이기 위해 전정을 심하게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내부의 무효용적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다시 외부의 무효용적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나무 전체 결실이 안 되는 무효용적의 면적은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즉 이 말은 나무를 크게 키워서 무효용적이 늘어난 나무는 전종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그 한계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충해 방제, 착색 관리, 당도 증진, 그리고 수확이 손쉬워 인건비를 줄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나무 덩치만 키우는 무효용적을 늘리기보다는 나무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효용적을 키우신다면 광합성의 활성화로 과일의 착색과 당도의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수확까지 손쉽게 되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통풍이 잘 되므로 당연히 변이충 억제와 방제에도 아주 손쉬워 여러분들의 관리가 아주 편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무의 외관만 키우려고 하시는 그런 막연한 상식만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좋은 품질의 과일을 수확량까지 많게 하기 위한 첫걸음을 디뎌보았습니다. 상식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멋진 농장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